사실 지금 이 시청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도 그 건축에 관심 있는 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니까 이것을 강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 같이 한번 질문을 받고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주가 저희 회사에 찾아왔어요. 대지가 같은, 완전히 똑같다고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영화관을 가지고 있는 건축주고요. 이미 극장을 이제 리모델링 하려고 왔는데, 가로, 세로 길이, 용적률, 건폐율, 심지어는 접도, 향까지 모두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영화관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설계를 맡긴다면 저는 이제 각각 설계마다 당연히 이제 설계비를 받는 게 당연한 일인데요. 이분이 이제 대지가 너무 같다 보니까 그냥 설계비 한 분만 받고 복사하면 어떻겠냐는 겁니다. 혹시 사회자님 어떠세요? 이렇게 뭐 한 10개의 대지가 있는데 그냥 사실 이거 사장님도 듣고 계시니까 정말 이게 지금 오프라인에 한번 여쭈고 싶은데 네. 사실 네, 박마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사의 살림살이를 생각하면 네. 각각의 프로젝트마다 설계비 따로 다 받아야 되는 게 맞지만요. 당연하죠, 사실은. 모든 네. 조건이 같다면은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저도 이 말을 듣는 순간 살짝 열이 받습니다. 하지만 또 딱히 반박을 하자니 같은 설계인데 이거를 또 각각 받는 게 맞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제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 설계가 왜 다 다른지를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군데만 한번 볼게요. 여기는 지금 오리역이고요. 분당에 있는, 그 다음에 죽전역입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영화관이 지금 있고 이 영화관을 지금 리모델링 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SNS 상에서 연관 검색을 분석해 봤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가운데 점선 부분이 두 영화관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연관 검색어고요. 양쪽에 색깔 있는 검색어들이 각각의 영화관을 상징하는 연관 검색어입니다. 보통 이제 연관 검색어를 낼 때는 저희 조사가 다 빠져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양이라고 써 있는 게 양도를 의미합니다. 약간 오타죠, 사실은. 그죠?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처음 알았는데, 요즘 영화관을 못 가다 보니까 처음 알았는데, 요즘 영화관들이 좀 홍보를 위해서 배우님들이 무대 인사를 자주 오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있다 보니까 양도를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두 영화관이 모두 다 양도를 하고 무대 인사를 많이 하는 영화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좀 자세히 그 검색을 보시면 오리 쪽에 있는 시네마는 독립영화관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 40대를 중심으로 일요일 날 많이 손님들이 오고요. 반면에 죽전역을 보니까 초대 이벤트가 굉장히 많나 봐요. 그리고 20대의 어떤 연인들이나 가족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이 영화관들의 그 나이를 보니까, 티켓팅한 나이를 보니까 죽전 시네마는 20대 위주로 사람이 왔던 겁니다. 반면에 오리 시네마는 40대 위주로 오는 것을 좀 볼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영화관 크기가 가로 세로 다 같지만 사실은 20대가 좋아하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나 색깔과 재질, 하물며 우리가 어떤 공공 스페이스를 넣을 때 어떤 모바일이 최적화된 어떤 공공 스페이스를 넣을 것인지 아니면 키즈 카페를 넣을 것인지 굉장히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화관을 저희가 만약에 이 건축주분이 10개를 갖고 있다면 아무리 물리적 조건이 같더라도 이건 전혀 다른 설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각각 설계비를 받아야 된다라고 사장님께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다음 장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울렛으로 한번 똑같은 상황을 한번 재현해 보겠습니다. 그 롯데 아울렛이 아마 롯데 이천이라는 교회에 하나 아울렛이 있고요. 또 송도에 가면 지하철역 근처에 아울렛이 있습니다. 이 똑같은 아울렛 같지만 이 아울렛에 한번 연관 검색어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게 다른 건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일 갈 수 없어요, 아울렛을.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강한 연관 검색어가 매장 안내입니다. 사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자주 안 가다 보니까 2층에 뭐가 있는지 3층에 뭐가 있는지 좀 정확히 외우기는 힘들 것 같아요. 가물가물하죠. 그렇죠. 하지만 도시명, 항상 자주 갈 수 있는 아웃렛을 보면 오히려 영업시간이 더 여러분들, 우리들의 관심사고요. 중요한 거는 반찬 가게가 있습니다. 오. 이천 쪽에는 반찬 가게가 없는데 항상 우리가 매일 들릴 때는 반찬 가게가 있고 또 하나는 배송 서비스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차를 안 가지고 오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설계자 입장에서는 이게 같은 아울렛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예, 물론 환경적인 것, 물리적인 것도 굉장히 다르지만 이제는 데이터가 이렇게 많이 쌓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할 때 어떤 디자인 모티브를 끌어내는 방식,
그 중에 데이터가 하나 더 추가된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아까 영화관처럼 나이도 다를 수 있고 가족이 같이 사는지 혼자 사는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넘기기로 하고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할게요. 사실 우리 서울도 지역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게 뭐냐면 우리 건축도시 하시는 분은 아실 텐데 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이라고 해서 지역마다 위계가 상당히 틀립니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렇게 볼게요. 아시겠죠? 그 명동점에도 롯데백화점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강동 여기 사무설계 근처에도 천호 그 현대백화점이 있는데, 그렇죠. 지금 저기 보면 숫자가 있는데 저게 뭐를 뜻하냐면, 동네 사람이 여기 백화점에 오는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오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뭐 용산구에 이마트도 있고, 천호점에도 이마트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 색깔을 보시면 우리 이마트를 찾아오는 손님들의 집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집 주소가 찍히면 이제 개인 정보가 노출되기 때문에 집 근처를 이렇게 색깔로 칠해 놓은 겁니다. 자, 보시면 보시겠지만 용산구의 이마트는 전국에서 오고요. 서울 전체에서 오고 천호점에 있는 이마트는 근처에서 온다는 걸 좀 알 수 있었어요. 차이가 있네요. 엄청 차이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설계할 때 정말 주차 크기가 지금처럼 지금은 사실 법규가 면적에 따라서 주차 크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저 빅데이터가 좀 더 범용화되면 사실 저는 그런 주차 어떤 법규마저도 빅데이터에 따라서 어떤 데는 주차 시설이 작아도 되고 적어도 되고 어떤 곳은 지금 법규보다 더 많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뭐 빅데이터가 이렇게 범용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다 생략을 하고요. 사실 이거는 빅데이터를 이제 측정을 하려면 우리가 어떤 통계청에 가서 우리가 습득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센서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습득하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요거를 예를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마트에 가가지고 우리 카트 있죠, 카트. 네. 카트에다 한번 센서를 달아봤어요. 그러면 여기 박마스터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마트에 가도 한 10분 내에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최대한 빨리 봐야죠. 최대한 빨리 보고 빨리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이 최대한 박마스터님이나 저처럼 이마트에서 10분 이내에서 아마 그런 분들의 동선을 나타내고요. 반면에 오른쪽 보시면 어떻습니까? 한 이마트에 가서 설마 2시간을 이마트에 있는 분이 있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사람마다 동선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또 그 사람들 그 군락마다 어떤 매점에 들리는지, 그러니까 MD를 할 때 이렇게 빨리빨리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마트와 그리고 또 2시간 정도 그 마트에 들리는 사람과는 굉장히 다르다. 이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유식한 말로 데이터 순환식 플랫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 설계자들은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이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정확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네. 현재의 조건에서 우리가 설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하지만 최대한 예측하는 거죠. 그렇죠. 예측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런 센서를 통해서 항상 그 공간의 가치를 우리가 이렇게 개선하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조금 마음이 좀 편안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한번 제가 이 차이를 찾아낼 때 어떤 그 위치에 따른 차이를 찾아내서 그거를 이제 어떤 디자인 모티브로 사용하는 어떤 쉬운 예를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방송 오기 전에 한번 치킨을 찾아봤어요. 치킨 연관 검색어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치킨의 요즘 가장 관심사는 주문이고요. 그리고 치킨은 보통 저녁에 주문하는 걸 제가 알 수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교촌치킨이 12시 이후에 주문이 된다는 거 혹시 아세요? 네,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죠. 역시. 예. 네. 사실 저도 11시쯤에 갑자기 치킨이 먹고 싶었는데 그 전화가 안 된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저기 보시면 9위에 아침이라는 검색어가 치킨 연관 검색어가 점점 상승된다는 걸 제가 아침이요? 예, 그래서 제가 아니 치킨을 우리나라 사람이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아니 어떻게 아침에 치킨을 먹지? 이랬는데 제가 이 연관 검색어를 더 들어가다 보니까 그 다이어트를 위한 치킨 그 상품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이어트 뭐 닭가슴살 뭐 이런 거겠죠? 그런 거 맞죠. 이런 것이 이제 아침에 연관되어 가지고 이런 검색어가
새롭게 도출되는 걸 제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하다못해 저희가 치킨 관련된 어떤 공간 전략을 세울 때도 이렇게 시간에 따라 사실은 지역에 따라도 틀립니다. 오늘은 제가 뭐 긴 설명 안 드리겠지만 저는 교촌치킨만 먹기 때문에 항상 교촌치킨이 1등이라고 생각했는데 경상도에 갔더니 저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60개 치킨이 1등이고요. 제주도에 갔더니 노랑통닭이 1등이더라고요. 저는 교촌치킨 매니아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메뉴였는데 이렇게 지역마다도 데이터는 바뀔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우리 공간 전략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간단히 데이터 관점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